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에 많게는 공모가가 40%에서 5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부디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코리아마켓 노유정 기자입니다. 의식주 톡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추석이 지나면 IPO, 기업 공개 성수기가 오는데요.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10월 공모주 청약을 하는 기업이 22곳으로 역대 최대라고 해요. 공모주 투자는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 국내 증시가 부진해도 아직까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IPO 시장을 취재하는 저희 신문기자 모시고 IPO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투자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권부에서 IPO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철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10월 남은 주요 공모주들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10월에는 다양한 기업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K뱅크와 더본코리아 두 기업이 대기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로봇 관련 기업 시메스하고 클로봇도 이번 달에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업체 1호 기업인 미트박스 글로벌도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한테는 미트박스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육류 가공업체 기업인데요. 이번 달 안에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K뱅크랑 더본코리아에 투자자분들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K뱅크는 시가총액이 한 5조 원대에 달하는 인터넷 은행인데요. 업비트와 연계를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한 기업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많이 변동을 했는데요. 2021년에 245억 원, 2022년에는 919억 원, 2023년에는 165억 원으로 하락한 뒤 올해는 86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시가총액은 약 4천억 규모로 크지 않는데요. 백다방, 홍콩 반점, 우리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향후 백종원 대표의 개인 IP를 활용해 발전할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더본코리아 사실 저희도 공시 탐구 생활에서 다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 청약 일정은 언젠가요? K뱅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받고요. 더본코리아는 28일, 29일 이틀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요즘 국내 증시가 참 많이 부진하잖아요. 근데 공모주 시장은 좀 괜찮은가요? 연초에는 상장 첫날에 따블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 공모주 투자 수익률을 보면요. 1분기에 143%에서 2분기 82%, 3분기에 40%까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평균 기준으로 말씀이시죠? 네.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얼마나 상승했나 그걸 계산한 기준입니다. 특히 7월에는 상장한 이노스페이스 같은 몇몇 기업들이 첫날에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요. 시장이 냉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세인가요? IPO 시장 분위기를 판단할 때는요. 수요 측에 참가하는 기관의 경쟁률과 또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해서 공모 가격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그것을 눈여겨보는데요. 7월, 8월에는 경쟁률이 100대 1까지 떨어지고요.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의 하단에 설정하는 공모주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로 다시 치솟고 있고 공모가도 덩달아 20% 이상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흔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00대 1 이상이 높은 경쟁률을 보고요. 그리고 통상 나올 때는 500대 1 아니면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좀 하락할 때는 100대 1 정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공모주 흥행 여부가 증시와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공모주 대여들이 몰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래소의 심사 지연하고 관련이 큰데요. 상반기 거래소 심사가 지연이 되면서 상장이 밀린 기업들이 하반기에 대거 상장에 나선 겁니다. 9월에서 11월까지는 공모주 성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2월에서 12월까지 약 40여 개 기업이 상장할 예정이라는 것은 거래소의 정책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몰리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흥행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상장 기업이 많아질수록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청약에 흥행하는 데에도 좀 영향이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소의 심사가 깐깐해진 게 아무래도 이 파두 사태랑 연관이 있을까요?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기술특례 방식으로 지난해 8월 상장했는데요.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로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상장 직후에 바로 매출이 3억 원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파두 주가는 폭락을 했고 주주들이 상장 주관사에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영향 때문에 거래소의 심사 일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굉장히 깐깐해졌다는 말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이제 업계를 취재하시면서 좀 체감하시는 게 있을까요? 7월까지는 기업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거의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정도로 많이 심사가 지연이 됐었는데요. 원래 심사 규정에 따르면 45 영업일 이내에 상장 심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럼 보통 한 2, 3개월 정도? 2,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보통인데요. 파두와 시큐레이터 사태가 터지면서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적자 기업들은 자금난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거래소 측에서도 심사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주 시장의 전망이 어떤지 좀 공모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변수가 있을지도 듣고 싶습니다. 공모주 시장은 증시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0년 금리 인상 이후에 IPO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장성이 아닌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도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모주는 흥행 불패 뭐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파두 사태도 있고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주 투자할 때 저희가 따져봐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공모주는 상장 첫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주의 첫날 수익률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모 금액이 적거나 최대 주주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적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모 금액이 크고 주요 주주가 첫날부터 매도할 수 있다면 상승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뱅크가 주의해야 할 공모주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날 전체 물량의 37%가 풀립니다. 시프트업이 10%, HD, 현대마린솔루션이 13%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상장 첫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면 거의 3분의 1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일전기라든지 코스피 기업들은 대부분 제 상장 물량을 통제를 해서 10%대 상장을 하는데요. K뱅크는 그 물량을 30%대 선택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좀 주주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종목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상장사들은 사실 증권사 리포트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참고할 자료가 좀 많은 편인데 공모주 투자하려면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공모주는 상장사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올라오는 증권신고서인데요. 여기에서 공모 금액과 첫날 매도 물량,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들어가서 투자 위험 요소에 기타 위험을 보면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 각종 투자 위험을 보려면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이 기업에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청약 증거금을 뭐 억 단위로 넣어야 뭐 요즘은 한 주 받을까 말까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모주 투자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증거금을 넣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 시 경쟁률을 확인하고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비례 배정을 노리기보다는 균등 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 배정과 균등 배정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비례 배정은 자신이 얼마만큼 청약 증거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청약 주수를 받는 거고요. 균등 배정은 일정 정도의 청약 증거금을 넣으면은 청약 일주 혹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너무 높을 때 비례 배정보다는 균등 배정을 노려야 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최근에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비례 배정을 받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은 자신이 빌린 금리보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균등 배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공모주 투자 받으신 분들은 보통 상장 첫날에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필승 전략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상장 첫날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모가는 이미 기업과 증권사에 유리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첫날에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모가가 이미 기업이랑 증권사에 유리하게 책정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공모가는 기업과 주관사가 만들어내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모 가격이 반드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상장 당시에 시가총액이 18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로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죠. 그렇다면 공모주 투자의 리스크도 짚어주신다면요? 공모주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 파두나 시큐레터 사태를 보면요. 이런 기업들을 상장을 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경영진도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적자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위험이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공모주에 대한 후속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속 투자는 공모주가 상장을 한 뒤에 다시 그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에 많게는 공모가가 40%에서 5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부디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기업이 정말 내실이 있고 이제 증시에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지 살펴본 다음에 천천히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특례 상장 기업,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거고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향후에 나왔을 때 투자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정철 기자 모시고 IPO 시장의 현황과 투자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대급 공모주 대여들이 몰린 시즌인 만큼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